안녕하세요. 저는 결혼을 앞두고 있었던 30살 여자입니다. 맞아요. 파혼했습니다. 누구나 그렇듯이 저희도 핑크빛 미래만 꿈꾸며 결혼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예상치 못한 변수 때문에 파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계열은 달랐지만 남자친구와 저는 같은 회사에 오며 가며 얼굴은 서로 몇 번 본 사이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 근처에서 점심을 먹는데 지갑을 안 가져온 절 대신에 남자친구가 결제를 해주었고 그렇게 저희 인연은 시작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한국에서 5손가락 안에 꼽는 4년제 기계공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집이 유복하지 않았기에 4년 전액장학금을 놓치지 않고 받아낸 수재였으며 공부하면서 과외로 본인 용돈까지 마련하는 야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제가 다니고 있던 국내 1위 대기업의 전자사업부로 입사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남자친구는 회사에서 계속 승진을 하게 되었고 저는 저희 아빠가 운영하던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크진 않지만 그래도 20년 된 회사를 운영 중이셨습니다. 볼 때마다 아는 것도 많고 영리하고 참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저희는 만난 지 4년 만에 저희는 결혼 얘기까지 오가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결혼 얘기가 오가기 시작하면서 남자친구의 가족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에게는 여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말로는 취업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평소에 하는 거 보면 취업에는 뜻없는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저는 그래도 생각했습니다. 오빠가 머리가 좋은데 동생도 기본은 하겠지. 저부터가 이런 그릇된 생각을 했고 시모 또한 매번 저를 볼 때마다 사돈댁 회사에 자리 하나 없어? 하나 정도는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여쭤보십니다. 처음에는 농담이겠지 하고 웃어넘겼는데 반복해서 수차례 물어보시길래 이력 써주시면 인사팀에 전달해보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가족끼리 돕고 사는 거지 무슨 이력서냐며 시어머니께서 노발대발 하시더라고요. 그나마 남편이 옆에서 이력서도 안 내면 뭘 보고 일을 주냐면서 이력서라도 만들어서 오라고 핀잔을 주니 그제서야 시어머니도 하는 수 없이 수긍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남편과 친정에 들러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시누이 얘기도 나왔지만 남편은 걔 어차피 이력서 안 가져올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아버지 반응이 예상외였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정말 사업가셔서 맺고 끊음이 정확하셔서 당연히 안 받아주실 줄 알았는데 의외로 이력서를 가져와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가족끼리 돕고 사는 게 뭐 어떠냐면서요.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시누이는 이력서를 만들어 왔습니다. 평소에 게을러서 뭘 해준다고 해도 되게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게 시누이의 이력서를 건네받고 아버지에게 드리기 전 제가 먼저 훑어봤는데 정말이지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요새 안 그래도 취업이 잘 안 되어서 주변 취준생들 보면 별의별 자격증을 다 취득하는데 시누이한테 있는 거라고는 어디 있는지 모르는 지방전문대 졸업장과 취득을 안 하면 졸업을 못하는 자격증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그 자격증마저도 국가공인이 아니다 보니 그냥 돈 내면 따는 자격증이었죠. 아버지에게 보여드리니 한참을 생각하시다가 그래도 격리는 할 수 있지 않겠냐며 컴퓨터만 다룰 줄 알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회사 규모가 큰 편은 아니어서 월말에만 조금 바쁘고 평소에는 거의 대부분의 업무가 내방하시는 손님에게 차와 다과 제공 그 정도가 다였습니다. 사실 원래 있던 격리가 그만두고 나서 저희도 불편함을 느끼지 못해서 새로 고용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급여는 솔직히 시누이 스펙에 비하면 상당히 후한 편이었습니다. 그렇게 시누이는 아버지 회사의 격리직으로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취업은 낙하산으로 했지만 다른 사원들과 근무 조건은 동일하게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생각은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기대는 출근 첫날부터 산산조각 났습니다. 경력이나 나이나 무엇으로 보아도 막내이며 처음 왔으면 인사부터 하는 게 맞는데 자리에 앉아서 제가 올 때까지 기다리더군요. 제가 출근하고 나서야 저한테 와서 말을 하더군요. 언니, 소개 안 시켜줘요? 저는 너무 당황해서 일단 소개는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따로 불러내서 얘기했습니다. 회사니까 언니라고 부르지 말라고요. 그랬더니 뾰루퉁한 표정을 하고는 대답하고 자리로 돌아가더라고요. 정말이지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되더라고요. 그렇게 시누이의 업무는 시작되었습니다. 윗사람들의 업무 지시에 항상 그녀의 첫 번째 대답은 제가 왜요? 였습니다.
그렇게 몇 번이나 붙잡고 우리 회사는 작기 때문에 자기 업무 외에도 서로서로 업무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때마다 돌아오는 대답은 그럼 월급 더 달라는 얘기였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첫 달 월급이 지급되었고 그날 저녁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솔직히 감사 인사라도 하려고 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기상천외한 이유로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시누이 월급이 왜 이렇게 적냐는 것이죠. 저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차분하게 조근조근 설명드렸습니다. 처음에 얘기해준 연봉은 세전이고 시누이는 세후 금액을 받는다. 근데 거기서 수습기간이 적용되어서 10%가 3개월 동안 빠진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노발대발 하시더라고요. 들어보니 시누이 일도 아닌 것까지 시누이한테 떠넘기면서 급여는 왜 수습이라고 깎냐고 하더라고요. 정말이지 제가 사장이었으면 바로 모가지였는데 다시 한번 차분하게 얘기했습니다. 회사 사람들 시누이 낙하산으로 들어온 거 다 알고 있는데 정식으로 노력해서 면접 보고 들어온 사람들을 바보 만들 수는 없다고요. 시누이 스펙도 그들에 비하면 많이 부족하고 업무 수행 능력도 다른 직원들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고요. 시어머니의 말씀에는 논리가 없었습니다. 무조건 가족이니까 그런 거 다 안고 가야지. 그런 거 일일이 다 지적하면 어떻게 같이 일하냐고 막무가내로 우기시더라고요. 그렇게 시어머니와 통화가 끝나자마자 옆에 있던 남편 팔을 찰싹 때렸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고. 너 믿고 니네 집 다 똑똑하고 너 같은 줄 알았다고 했더니 웃으면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대신에 언제든지 눈치 보지 말고 일 못하면 잘라버리라고요. 그렇게 살얼음 같은 회사 분위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원래 9시까지 출근이지만 저희 아버지는 일부러 9시 반에 출근하세요. 괜히 직원들이 눈치 보고 일찍 출근할까 봐요. 근데 시누이는 그걸 악용해서 저희 아버지 도착하기 직전에 출근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낙하산으로 들어온 시누이를 지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가 지적해봐야 대답만 하고 그날 저녁 시어머니의 잔소리로 저에게 보복을 가하거든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시누이는 제가 전담마크 하기로 했습니다. 귀찮아도 모든 업무 전달은 저를 통해서 제가 직접 지시했습니다. 물론 매일같이 시어머니에게 전화는 옵니다. 시누이에게 왜 업무를 몰아주냐면서요. 처음 몇 번은 받다가 그 이후 전화는 남편에게 돌렸습니다. 그나마 남편은 정상이라 시누이 현재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어서 어머니에게 직접적으로 얘기합니다. 그 스펙에 그 정도 받으면 잘 받는 거니까 싫으면 때려치우라고요. 그렇게 2달쯤 흘렀을까요? 추석을 앞두고 직원들에게 줄 선물을 위해 백화점을 가야 했습니다만 동시에 업무가 많이 밀려서 도저히 시간이 나질 않았습니다. 물론 그때도 시누이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차라리 심부름이라도 시키자 싶어서 법인카드를 주면서 근처 백화점에 가서 명절 선물 세트 10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로 적당한 것 통일해서 10개를 사오라고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정확하게 9만 원짜리 홍삼 선물 세트 9개와 본인이 입을 트렌치코트를 사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고 자초지종을 묻자 정말이지 이게 정상인 머리에서 나온 생각인가 싶은 대답을 하더라고요. 15만 원이 예산이었지만 9만 원짜리를 샀으니 6만 원씩 절약이 되었고 자기 선물값 15만 원에다가 그 절약한 비용으로 코트 하나 샀다면서요. 최종 예산은 바뀌지 않았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참고 참던 저희 아버지도 터지셨습니다. 직접 나서서 조용히 얘기하셨습니다. 코트 가지고 가서 환불하고 사직서 써서 가지고 오던지 아니면 횡령으로 고소하겠다고요. 그랬더니 울면서 코트 내팽겨치고 사무실을 뛰쳐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잠시 후 시모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까짓 거 몇 푼이나 한다고 애를 고소한다고 협박을 하냐면서 돈이 아까우면 아깝다고 하지 사돈 어른도 그러는 거 아니라면서 아버지 바꾸라고 수화기 너머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코트가 70만 원인데 지금 바닥에다가 팽겨치고 가서 환불도 안 되는데 어머니가 돈 주실 거냐고. 근데 그래도 횡령 혐의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세상에 22살의 회사 생활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어딨냐면서 저도 할 말 다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분에 못 이겨 수화기 너머로 저에게 2년 전년 찾으시다가 전화를 끊으셨고 곧 이어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한테 대충 들었지만 뭔가 이상하다 싶어 전화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소리 한번 지르고 다시 설명해줬습니다. 네 동생이 우리 회사에 이런 똥을 쌌다.
시어머니는 가족끼리 똥 안 치워준다고 난리다. 설명을 들은 남편은 한숨을 푹 쉬고는 비용은 자기가 메꿀 테니까 퇴사 처리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동생이랑 얘기한다면서요. 그리고 그날 남편은 늦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안 그래도 열받아 죽겠는데 어딜 갔다 오길래 늦나 싶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10시쯤 다 되어서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남편은 시댁에 다녀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시모와 시누이에게 편지를 쓰라고 했다더라고요. 시모는 저에게, 시누이는 저와 저희 아버지에게, 그래서 저랑 저희 아버지가 용서해주기 전까지는 시댁 용돈 끊어버릴 거고 찾아오지도 않겠다고 통보하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정말이지 남편이라도 똑부러진 사람 만나서 다행이지 어떻게 남매가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요? 제 글 읽어주신 분들도 가족 부탁이라고 무리하게 들어주셨다가 저처럼 난처한 상황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